네, 앞서 살펴보셨듯이 우리 국민들의 부채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가계 상황, 보도국 조주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이 가계의 부채 부담이 어떤 상황인 거죠? 네, 올해 3월 말까지 가계당 평균 부채는 6,181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나 증가한 건데요. 가계부채 위험성의 척도인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도 지난해 20.3%에서 24.2%로 높아졌습니다. 가계가 100만 원을 번다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빼고 남은 소득 중 4분의 1인 25만 원가량을 대출이나 상환 이자로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가계에서 느끼는 빚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부채가 있는 10가구 중 7가구가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도 지난해 6.9%에서 7.1%로 늘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가구주의 부채 증가폭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습니다. 60세 이상 가구주의 부채는 지난해 4,400만 원에서 올해 약 4,700만 원으로 늘었는데요. 반면 30대 미만 가구주의 부채 증가율은 작년 5.7%에서 올해 1.7%로 크게 축소됐습니다. 30대 가구도 7.5%에서 1.3%로 줄었습니다. 네, 특히 노년층의 부채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 가계들은 잘 대비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번 조사 결과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노후 준비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은 55.2%로 작년보다 1.8%포인트나 늘었습니다. 반면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응답은 7.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줄었고 아주 잘 돼 있다도 1.4%로 0.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가구주가 은퇴한 경우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60%를 넘었습니다. 10명 중 4명은 생활비 충당에 대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2명은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가정의 금융투자에서 노후 대책의 비중도 커지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금융자산 투자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는 노후 대책이 54%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래도 소득 분배 불평등은 다소 개선된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진위 개수는 다소 낮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자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순자산 진위 개수는 0.592로 지난해 0.594보다 약간 떨어졌습니다. 진위 개수는 0에서 1 사이 값을 갖는데 0에 가까울수록 한 사회의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계소득의 경우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은 9억 900여만 원에 달했지만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86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5분위 가구의 소득은 1년 새 1.8% 늘었지만 1분위 가구는 4.2% 늘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순자산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격차는 벌어진 셈입니다. 네, 이 지역별로도 소득이 다르게 나타났다죠? 네, 지역별로 소득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울산이었습니다. 울산의 가구 소득 평균은 5,900만 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5,200여만 원, 경기 5,000여만 원 순이었습니다. 가구소득 평균이 전국 평균인 4,700여만 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가구소득 최하위 지역은 약 4천만 원인 제주도가 꼽혔습니다. 전북, 전남도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입니다. 한편 가구별 부채가 가장 많은 건 서울이었습니다. 올 3월 기준 전체 가구 평균 부채가 약 6천만 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서울 가구 평균 부채는 9,300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서 보도국 조주희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